네, 프로트레이더의 5년 생존 전략입니다. 생존 확률, 시황의 중요성, 내러티브의 변화, 위험 요인, 짧은 매매 호흡의 심리적 문제점,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한 핵심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이더와 투자자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트레이더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고, 장기 투자자는 목적지가 있는 항해를 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트레이더는 5년간 생존 확률이 100명 중에 1명에서 3명 정도 생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기 투자자는 90명 정도 생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레이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장기 투자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는 그러면 생존 확률이 낮은데 왜 이것을 하냐라고 봤을 때, 이 90명의 수익률보다 이 1명에서 3명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작지 않게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황의 중요성 및 매매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차트나 어떤 다른 요인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시황, 즉 시장 업황 매크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일정이나 재료를 본 다음에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는 순서로 분석을 해서 매매 타점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차트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시적 배경입니다. 상승 추세에 진입해 있는지 혹은 하락 추세에 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어떤 금리 하락기인지 상승기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큰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비중을 조절하셔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하락장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면 비중을 크게 줄여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하락장에 진입해 있는지 상승장에 진입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했을 때는 비중 조절이 안 되어서 손실을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 신호는, 제일 중요한 것은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미국 주식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4.5 채권, 10년물이 4.5에 도달했을 때부터는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상승을 계속 지속하고 있을 때는 비중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50만 원만 거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장을 진입합니다. 그리고 내러티브와 감정 제어입니다. 어제까지 호재가 되었던 내용들이 오늘은 악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실시간 시황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점을 포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회담 진행 전 그리고 진행 중에는 악재가 아닌 호재로 그 뉴스가 작용하고 있다가,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큰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악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벤트 소멸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재료가 있을 때 그 재료가 내러티브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러티브가 바뀌었을 때 과하게 하락하는 언더슈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되려 기회로 활용해서 역발상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 어떤 뉴스, 그리고 방향성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RSI, 볼린저 밴드, 이평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대한 이격도 같은 것들을 종합하셔서 이게 단순 하락인지 혹은 그 하락이 과해져서 언더슈팅이 발생한 그 지점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언더슈팅이 아닌 그냥 단순 하락에 진입해서 그 하락이 추가적으로 지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서 매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더 중에 데이 트레이더가 있고 스윙 트레이딩이 있는데 데이 트레이더랑 스윙 트레이딩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데이 트레이딩은 매일 거래하는 것이고 스윙 트레이딩은 며칠 혹은 몇 주간 거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매일매일 거래하는 데이 트레이더들은 노이즈에 노출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장중 움직임의 상당수는 뉴스나 펀더멘탈이 아닌 알고리즘, 유동성, 옵션 수급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곡되어서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 안에 일어나는 노이즈가 훨씬 더 며칠간에 일어나는 노이즈보다 많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주식시장을 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리한 기대값 구조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본질적으로 손익비가 작고 수익률이 요동치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기회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 수익의 질은 스윙 트레이딩보다 혹은 장기 투자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손익비도 좋지 않고 수익률이 요동치기 쉬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데이 트레이더들은 이 수익률이 낮지만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손익비를 정말 많아야지 3%,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0.5에서 1% 혹은 진짜 많았을 때 3% 정도를 가져가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1%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그 1%의 수익률을 하루에 한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을 때는 4-5번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수익률은 작지만 거래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익비를 짧게는 정말 0.2%, 0.2%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윙 트레이딩보다 손익비가 어떤 높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 호흡과 심리적 붕괴입니다. 이성마비와 복구심리, 손실 후 전두엽을 담당하는 인간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기능이 저하되고 편도체, 즉 동물적 판단을 하는 편도체는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로 인해서 뇌동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시스템 1이라고 하는 이 동물적 판단, 그 다음에 시스템 2라고 하는 인간적 판단, 이성적 판단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할 거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에 대한 이름을 붙이고 거래를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내가 뇌동매매할 것 같으면 15초에서 20초를 셉니다. 그리고 말을 해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세는 게 아니라 직접 말을 해서 1, 2, 3 이렇게 해서 20초를 센 다음에 어떤 나의 심리 상태를 절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혹은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하면 매수를 한다든지 하게 되는데
조금 더 나의 어떤 동물적 판단, 갑작스러운 어떤 충동적인 매매를 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 편향의 위험입니다. '이번엔 맞겠지.'라고 하는 기대는 버리고 그다음에 까치밥 전략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까치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를 다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혹은 머리끝까지 가서 이거를 매도하기보다는, 이 다른 사람이 먹을 것도 좀 남겨 놓은 상태에서 한 80에서 90% 정도만 먹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조금 더 하락을 대비해서 매도를 한 다음에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까치밥 전략입니다. 그리고 캔들의 유혹입니다. 캔들이 갑자기 치솟는다든지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탐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입하게 되면 공포에 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름입니다. 캔들의 유혹. 캔들이 급등할 때 '아 이건 캔들의 유혹이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때는 내가 진입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 트레이더들은 매매 호흡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은 감정에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적 판단도 하지만 동물적 판단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짧은 시간 안에는 인간적 판단보다는 동물적 판단을 하는 성향이 큽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계속 기록을 남기시고 그런 부분들을 피해 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생존을 위한 4대 핵심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실수의 최소화입니다. 반복되는 실수 하나만 줄여도 생존 확률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 유지입니다. 자신만의 원칙을 지독할 정도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 전략을 여러 가지 매매 포지션을 구사하기보다는 잘 되는 전략 하나만 먼저 성공을 시킨 다음에 그 전략을 가다듬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을 때 다른 전략들, 매매 포지션들을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간장 거래 혹은 프리장 거래에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 거기서만 수익을 내시고, 혹은 어 뉴스 매매로 거래를 했을 때 그 뉴스가 나오는 타이밍, 속보 전략만 구사할 건지 그런 것들을 한 가지 전략만 구사해야 되지, 처음에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이 경험이 많이 없는 트레이더인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더인 경우에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 봅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거를 여러 가지를 반복하고 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도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도주가 아니라 주도 섹터의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의 주도주만 거래를 해서 자금 회전율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종목을 한 30개, 40개 이렇게 보기보다는 보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중에 내가 주력으로 하는 종목은 예를 들어서 한 5개, 15개 그 정도만 가져가셔도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습니다. 15개를 내가 주력으로 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15개가 한 날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슈팅이 나올 때 매매 타점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 어 인버스를 다른 종목에 한다든지 그러면 이 어떤 뇌의 순환이 내가 계속 봤던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방향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주도주가 과대 낙폭이 됐다라고 판단이 될 때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것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어떤 충격, 이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충격입니다. 2월 달에 충격, 그다음에 3월 달에 충격, 4월 달에 충격, 그다음에 5월 달에 충격. 이런 그 쇼크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기시고 그 해당하는 날짜에 피어 앤 그리드라든지 지수의 등락, 그다음에 10 년물, 그다음에 오일, 그다음에 필반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을 남기시고 그다음에 어떤 그와 비슷한 그런 시장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했을 때 내가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어떤 방법으로 매매 포지션을 가져갔는지 그다음에 비중 조절을 했는지를 데이터를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거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일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따로 정리를 합니다. 일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쇼크가 온 날 똑같이 이렇게 기록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때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장전과 장후, 그 다음에 장중 이렇게 해서 이 특정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의 주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어떤 상승을 가져왔는지 혹은 하락을 가져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데이터로 하셔서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